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시기 전부터 또 시청자분께서 송하희 팀장님을 찾으셨어요. 오늘 오신 날이냐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차윤 소장님 왜 안 찾으실까? 예, 우리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좀 찾아주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런 종목까지도 쭉 마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는 셀트리온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런 종목에 대응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아직 확실하게 무언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하고 대응해야 되잖아요. 과연 분식회계 결과를 앞두고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매도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OX 의견 주시죠. 네, 의견 나뉘어졌습니다. 저 사실 소장님은 안 봐도 X일 것 같았어요. 왜요? 조심하자잖아요. 조심하자가 아니라 네. 이건 좀 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그 분식회계 문제 이거를 이제 당국이 저는 빨리 어찌 됐던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면 빨리 이것을 좀 덜어내주는 게 주식시장에 좋고요. 그다음에 만약 셀트리온이 잘못했다라면 강력한 벌을 내리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금융당국은 아무래도 이게 이게 좋은 쪽으로 나온다라면 금융당국이 결정을 쉽게 했겠죠. 근데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결정이 나온다라면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신중을 기한다라는 면은 일면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떠한 결론이 나와냐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어떤 분식회계 이 문제로 인해서 셀트리온의 전반적인 재무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몇 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셀트리온의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나빠질 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셀트리온이 제재를 받을 뿐이지 셀트리온의 어떤 지금 현재 본업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될 일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셀트리온 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이느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데서 X를 줬습니다. 결국 셀트리온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으로 알고 있고 네.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과연 셀트리온의 발목을 잡고 있냐라고 본다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가 저는 셀트리온의 발목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이미 이것은 충분히 아주 오래전 얘기고요. 더군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 문제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트리거가 없다라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게 다시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없었던 희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식회계 관련한 노이즈가 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이 결과가 물론 뭐 조사할 것들이 많지만 네. 계속 사람을 피말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매도 그냥 빨리 맞고 빨리 벌금 내고 혹은 뭐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고 다시 재정상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3월 11일에 회의가 열리거든요. 근데 우리 팀장님은 조금 더 보자였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전하게 가자라는 주의였는데 네. 조금 조사를 해보는 과정 중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즉각적인 재고 자산을 바로 평가 손실하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의견 차이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전문가가 봤을 때도 이게 고의성이 입증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제재가 지어지는 거지 이거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닌 것은 어느 정도 주장 의견이 엇갈리는데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의성 여부를 가리기가 조금은 힘들다. 그래서 6, 7월에는 또 삼형제 합병 이사회가 개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합병하면서 회계 처리를 다시 될 뿐 아니라 이 불투명하다 비판됐던 생산 라인 법인과 그리고 또 이제 판매 법인의 이런 회계 이슈 자체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서 이런 합병 이슈 자체가 증선이 이런 결정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도 판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3월 이후에는 흡입병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임상 상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금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랑 이렇게 몰리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반영한다 보면은 이 국면에서 조금 더 진정이 되고 만약에 이제 제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말씀하신 트리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 판단돼가지고 조금 나는 안정적이다라고 하시면은 비싸게 사더라도 해결이 된 후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그래도 폭발적인 그런 요행을 바란다라고 하시면은 조금만 정말 리스키하지 않을 정도 본인이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국민 주식 중에 하나라서 의견도 좀 분분할 겁니다.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K뉴딜지수, 이 BBIG의 K뉴딜지수에 어제 편입됐다고 아프리카TV가 급등을 했고 반대로 이제 편입된 게 있으면 편출된 게 있어야 되잖아요. LG화학이 빠졌습니다. 우리의 계좌에서도 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에 대한 악재는 다 반영된 주가일까요?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볼게요. 여기서도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LG화학 사실 본업도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유독 평가를 잘 못 받는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거든요. 별로예요? 본업을 잘하는 건 인정합니다. 네. 근데 주주를 뭘로 보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게 그 네. 기업을과 이제 동행한다라는 그렇게 철학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그 기업을 믿고 누군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식 이 기업과 투자자 간의 거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기업을 이런 식으로 훌륭히 키워가겠다라는 부분들을 투자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투자자는 거기에 희망을 갖고 내 돈을 그 기업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거래입니다. 우리가 주식은 종교도 아니고요, 신념도 아닙니다.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 우리가 수많은 주주들이 그동안 화학에서 2차 전지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을 대주면서 기다려 와줬습니다. 근데 결국 2차 전지에서 이런 빚을 발함과 동시에 이걸 물적 분할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을 완전히 차갑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이제 물론 순수한 화학회사로 이제 변모를 했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런 주식 안 건들 겁니다. 제 개인적인 신념은 주주들을 대주주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어떠한 영업이익을 내고 어떠한 앞으로 드라마틱한 전개를 펼친다 하더라도 네. 저는 앞으로 이런 주식은 절대 철저히 외면해서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주주들의 쓴맛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혁명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주장을 좀 내뱉고 싶습니다. 네. LG화학의 주가를 보면은 혼나고 있는 것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분들이 보는 손실보다 우리가 입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과감하게 큰 소리를 LG화학은 내셨고요. 제가 누차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고, 네. 그러니까 LG엔솔이 상장되기 직전에 외국인들이 살짝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었을 때도 저는 매일경제에서 과감하게 외국인들에게 넘겨줘라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누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손절이라든지 미련 때문에 못하신 것들도 있습니다만 결국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차윤조 수장님하고 의견이 좀 나뉘어지지만 저는 송환희 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 잘하고 있다, 거기는 인정한다라고 네. 했잖아요. 송환희 팀장님은 그쪽을 좀 보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같아서 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네.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매도해라 뭐 이렇게 강력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본업 잘하고 있다. 근데 신사업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빼놓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보유한 지주사로 평가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을 이제 평가된 가격으로 봤을 때도 통용된 시장의 가치에서도 반토막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낮은 셈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조금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아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그 추세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어도 많이 이미 하락한 상태에서 매도하시기보다는 저는 지금 국내 3사 배터리 기업들이 뭐 중국 기업 대비했을 때 매출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지만은 이 중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양이 전년 대비 한 79%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무려 2배 정도를 혼자 달성했기 때문에 다시금 재평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반영이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는 여력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보유자 영역에서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어떻게 보면 차윤 소장님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해서 X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송만일 팀장님의 의견까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종목까지도 의견이 나뉘어질까요? J-콘텐트리로 넘어가 볼게요. 중국에서는 이제서야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열풍, 그래서 한알령 해제 기대 콘텐츠주들이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종목 매수하시겠습니까? 들고 가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오, 요거는 또 일치가 됐는데 X예요. 저기서 중국은 밥 잘 사는 예쁜 누나. 정연 아나운서는 밥을 안 사도 누나도 아닌데 예쁘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아, 저는요. 예. 밥 잘 사주는 예쁜 언니예요. 언니예요? 근데 왜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죠? 언니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언니. 아, 언니. 저한테는 네. 누나도 아니고 동생인데 밥 잘 사는 동생이 네. 됐어야 되는데. 아, 맞아요. 아니, 아, 남성분들은 알아서 막 사주고 싶어 막 안달났더라고. 정연 아나운서한테요? 아, 참. 뭐, X입니다, X, X, 네네. X 의견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강력한 X 의견을 드렸고요. 네. 근데 물론 X 의견을 드린 것 같고 농담을 좀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전반적인 그 흐름들이 한알령에 대한 기대가 물론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엔터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되는 게 엔터주들에 대한 어떤 상황 논리가 자꾸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가을 직전만 하더라도 어떤 신작 게임의 기대감, 한한령 이런 것들 때문에 엔터주들이 움직이다가 작년 가을에는 이런 얘기가 한 번도 거론이 안 되고 메타버스 NFT로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를 다 끌어올렸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게 결국 위메이드 뭐 그 게임이 없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 100개의 게임을 내고 모든 걸 장악할 것으로 봤습니다만 결국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결국 게임 흥행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엔터주들 투자가 이제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우리 한한령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검증된 뭐 드라마들이 이것이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드라마틱하게 영업이익을 새로 끌고 간다는 면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이건 좀 세모에 가까운 X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한령이라는 단어에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J-콘텐트리 X 의견 주셨고요. 빠르게 좀 민망하니까 빠르게 마감해서 한다 들어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다. 그리고 안정이 최고고요. 그 키워드에 해당되는 종목,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삼성 엔지니어링과 케이프인데 케이프가 어떤 부분에서 안정이 최고죠? 지금 오늘 대세가 네.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대세에 편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네,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신규 선박에 장착되는 그 엔진에 실린 라이너 그거를 생산하고 교체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조선 업체 부품 등의 이제 기자재 생산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LNG 운반선 그리고 이런 수요 증가, 당연히 물동량 증가하기 때문에 발주량을 기대하면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친환경이라는 소재가 달라붙어서 스크러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크러버 설치 경우에는 엔진 교체가 당연시하게 수반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건조될 LNG 원료선의 실린 라이더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천을 드렸는데요. 매 이제 5년에서 7년 정도 주기로 교환되는 이 소모품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 가능케 하고 현재 당사의 매출 수량 중에 약 1.4%가 국내 및 해외 공급용으로 재교체용으로 제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나 재무제표상으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부채가 조금 많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증권 자회사가 있기 때문인데 금융회사는 대부분 부채 비율이 높은 게 고객이 맡긴 돈을 좀 불려줘서 그거를 자본으로 이용하고자 하면서 부채로도 잡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케이프 자체적으로 매출액이랑 당기 순이익이 계속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흑자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을 조금 동반해서 주가를 상방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 오늘 조금 제가 추천드리기 전에 올라갔다 내려왔지만은 네. 이번에 이제 현금 배당도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케이프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분도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매수가, 종가에 충분히 편입 가능하시고요. 손절가는 4,800원, 목표가 5,6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제가 시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KF였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우리도 뭘 합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게 매출이 늘어나면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악재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고요. 2위가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동과 우리가 동남아에서 원유를 들어와서 가공해서 나타내는데 우리가 그런 원유 산유국들은 석유를 팔아서 우리나라에 팔아서 네. 그것을 우리가 가공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죠. 그걸 가만히 보고 있나요? 아니요. 그들도 현재 지금 어마어마한 석유화학 단지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원자재를 팔아서 원유라는 원자재를 파는 것보다 이걸 가공했을 때 수익이 더 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과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많은 발주들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잠재적으로 우리나라 남쪽 벨트에 있는 석유화학 단지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본다라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이 돈이 풍부해졌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이 더욱더 속도전을 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야지 단순하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대비해서 이런 걸 본다라는 것은 조금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2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 23,000원. 오늘 종가의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매수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면은 오늘 장은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이 됩니다. 하지만 낙폭은 더 줄인 상황. 코스피에서 1.25% 내림세, 코스닥에서는 1.26% 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900선을 종가 기준을 지켜낼지 좀 보셔야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